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설명드릴 창업 전략은요, 바로 스타트업 또는 소상공인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마케팅, 홍보 수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창업하고 나서 실패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팔지 못해서예요. 그렇다면 판매한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부터 좀 내릴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남에게 무엇인가를 팔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역량 중에서 하나는 꼭 갖춰야 됩니다. 특히 스타트업들에게는요. 첫 번째는 마케팅 역량이 있거나 두 번째는 영업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마케팅은 뭐고 영업력은 뭐냐?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마케팅은 내 물건을 사게 만드는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내 물건과 내 제품에 대해서 호기심, 긍정적인 이미지, 평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형성하게 만드는지,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면 창업 이후 성공할 수가 있어요.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죠. 아니면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다면 영업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력이라는 것은 내 물건을 팔러 다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마케팅 능력이든 영업 능력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냐? 아닙니다. 내가 창업한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오히려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신이 창업한 것이 자동차 부품 관련한 회사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부품을 사용해주고 그것을 구매해줄 수 있는 곳은 실질적으로 한 곳입니다. 바로 현대기아차 그룹이죠. 바로 이 현대기아차 그룹에 내 자동차 부품이 어떻게든 납품되는 것이 창업 이후 중요한 성패일 텐데요. 자, 그럴 경우에는 마케팅 능력은 필요 없어요. 사실 전직 현기차 출신을 하나 잡아다가 우리 회사의 영업이사, 영업상무를 앉혀놓고 그 사람에게 현기차의 후배님들 아직 계시죠? 가서 우리가 정말 좋은 베어링을 만들어냈다, 정말 좋은 스크류 유압기계를 만들어냈다라고 알려주시고 우리 걸로 대체할 수 있도록 좀 힘 좀 써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영업을 잘하게 해도 성공이 될 겁니다. 마케팅은 필요 없고요. 반대로 B2C로 불특정 다수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매해야 되는 업종이라면 영업력보다도 마케팅 능력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능력 중에서 특히 어느 쪽에 제가 포커스를 둔 거냐 하면, 제목에서도 드러나시죠? 페이스북을 활용한 전략, 광고 전략 뭐겠습니까? 영업이 아닌 마케팅과 관련된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영업력이 필요한 것은 사람 베이스로 페이스 투 페이스, 또 사람에 의존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것으로 우리가 숙제를 해결하셔야 되지만, 마케팅이라는 것은 유의미한 전략 전술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좀 안타깝게도요, 제가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주쳤던 많은 예비 창업자들 또는 스타트업 CEO분들이 가만히 보면 수업은 수업대로 듣고 정작 집에 돌아가서는 다시 전통적인 방법으로 마케팅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네 가지로 오늘부터 4부작으로 좀 정리를 해온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과거에 우리가 남들에게 내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내 제품을 말하러 다녀야 됐어요. 브로셔나 리플렛이나 팜플렛이나 팝업 메뉴를 통해서 이거 좋은 겁니다, 이거 필요한 겁니다, 이거 괜찮습니다 말하는 게 내 제품을 파는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21세기에 가장 성공적인 히트를 쳤던 그 마케팅 전략은요, 말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들으러 다닌 겁니다. SNS에서 유저들이 또는 그 최종 이용자들이 어떤 형태로 내 제품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듣고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주는 거. 이걸 바이럴 마케팅이라고도 부르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잘 들을 수 있게끔 어떻게 채널을 확보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폐쇄적으로 내 걸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말하고 다니면서 내게 붐업되길 기다리신다면 굉장히 구태의연한 방법이죠. 자연스럽게 내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무엇인가를 구축했었을 때, 어떤 신제품을 만들었을 때 또아리를 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쉐어하고 공유하고 나눠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과장과 가식이에요.
우리가 중소기업 제품들 가끔 홍보하는 거 나실 겁니다. 케이블 TV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뭐라고 돼 있죠? 최고예요. 이런 소리들 많이 하시죠? 왜 항상 중소기업 제품들은 이렇게 최고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야만 하나요? 그만큼 자사 제품과 자사의 브랜드에 대해서 확실한 신뢰가 없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과장과 가식을 계속 강요하는 겁니다. 그런데 21세기의 가장 성공적인 마케팅은 과장과 가식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진심에 호소하고 있다는 점, 그것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느 스토리를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은 사실 성공하기가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좋은 마케팅 전략, 광고 프레임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제공한다 한들 100편, 200편, 1000편 넘기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한계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객들과 같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스토리 빌딩 방식을 어떻게든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21세기의 새로운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무엇인가 하나의 서비스와 제품을 만든 다음에 불특정 다수에게 그거를 전달하고자 하는 방식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의 가장 성공적인 또 전략 중에 하나는 person to person,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맞춤형으로 최대한 물건을 제공해주고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니즈를 좀 더 어떻게 부합시키느냐로 우리가 성공이 귀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자 인트로에 해당되는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스토리 중에 하나인 말하기가 아니라 앞으로는 들으셔야 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신의 신규 제품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제품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요, 말하러 다니지 마십시오.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과 많은 에너지를 쓰시게 됩니다. 사실 지금은 가장 성공적인 창업 방식 중에 하나가 듣는 방법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커피 브랜드처럼 좋은 입점해놓고 푸시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 커피숍에 들리는 사람들의 상황과 니즈와 욕구를 철저히 듣기 위해서 애를 써왔다는 점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스타벅스 아이디어 공모전이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스타벅스 매장의 점주들은 즐겨 찾는 스타벅스 매장들이 각각 고객마다 따로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시작했고요. 또 한 가지는 가끔 이렇게 커피숍에 와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 중에는 늦게 오는 친구 때문에 굉장히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요, 각각의 해당 매장마다, 이거는 전 세계 글로벌리한 마케팅이 아니에요. 각각의 매장마다 니즈를 찾아보자. 왜? 매장마다 즐겨 찾는 손님들은 따로 있었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제가 가장 즐겨 찾는 곳은 광화문 스타벅스 매장입니다. 세종문화회관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요. 주말에 가끔 교보문고에서 책 한 권 사서 그 책 한 권 거기에서 한 두어 시간 읽고 그리고 가는 대로 즐겨 사용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 스타벅스 매장을 다른 스타벅스 점보다 굉장히 자주 이용하는 거죠. 점원들 중에서 몇 명은 저 사람 또 왔네라고 알아볼 정도예요. 제가 2주에 한 번씩 꼭 들리니까요. 자,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런 단골 고객들이 우리 매장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드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해당 매장의 SNS 계정을 따로따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매장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모한 내용을 바탕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줬던 손님에게는 더욱더 단골로서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스타벅스 카드 내지 쿠폰을 증정해 주기도 했죠. 그 당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각각 단골들이 찾는 매장들이 따로 있다는 것에 주목해서 스타벅스는 각각의 대표적인 중심지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별도의 SNS 계정들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당시 광화문 지점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한 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2층에 광화문 거기 점에는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층 한 켠은 낮에 1시부터 한 3시 사이에는 항상 햇빛이 글로 비쳐요. 그래가지고 노트북을 하거나 아니면 책을 읽고 있을 때 너무 직사광선이 비쳤기 때문에 참 이용하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매장 직원들 중에서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시간대 되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다른 데로 좌석을 옮기거나 그 자리만 그 붐비는 상황에서도 비어 있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도 거기에 차양막이 있어서 햇빛을 가려줬을 때 다른 손님들도 거기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했었습니다. 그 결과 몇 달 뒤에 진짜 저희 의견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스타벅스 계획 때문인지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차양막이 설치돼서 그쪽 공간도 햇빛이 비치지 않아서 그래서 모니터도 잘 보이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이처럼 단골들이 우리 매장의 불편함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생각해서 지금도 단골들로부터 뭔가 이야기를 듣고자 애쓰고 있는 것이 글로벌 회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글로벌 회사들도 브랜드가 공고한 이런 회사들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막 카페를 창업했거나 지금 이제 막 제품을 출시한 사람들인 경우 과연 이러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우리가 반문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객으로부터 가능한 한 들을 수 있는 채널들을 많이 구비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들을 수 있는 채널 중에서 제가 간단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앱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해서 대박 나보자 하면서 앱 개발 관련한 요즘 ICT 창업이 아직도 붐입니다. 그 과정에서 앱의 위치, 여러 기능들의 버튼의 위치 이런 것들을 창업자와 공동 설립자들이 마음대로 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인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경우는요, 버튼의 위치를 어디에 놔야 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앱의 업데이트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흔히 앱의 업데이트를 요청하면 그것은 앱에 무슨 버그를 잡기 위한 개선된 프로그램이 더 깔리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이게 꼭 그 용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앱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할 때 버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시키곤 합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가끔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의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다 보면 업데이트하라는 표시가 있어서 업데이트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이걸 업데이트하는 이유가 물론 버그나 패치를 더 깔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중에 하나는 고객의 목소리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도 있습니다. 좀 설명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신규 서비스를 런칭하고자 했었을 때 그 신규 서비스 버튼을 기존 버튼의 오른쪽에 둘지 왼쪽에 둘지 고민이 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어느 게 이용률을 더 높일지 당연히 고민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회사 내부 관계자들끼리 그냥 소소하게 갑론을 박해서 버튼의 위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일부 고객에게. 그래서 기존에 사용한 고객 중에서 일부를 업데이트 시켜서 그 고객에게는 신규 서비스 버튼을 오른쪽에 놓고 기존 버튼, 그 고객에게는 왼쪽 버튼에 놓게 해놓고 양쪽에서 이용률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오른쪽에 버튼을 놨었던 고객들이 훨씬 더 이용률이 높아졌다라고 하면 버튼의 올바른 위치는 오른쪽인 것이죠. 바로 이처럼 지금 하시는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고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방법론을 찾아내시는 게 창업에 성공하는 첫 번째 지름길이고 창업 이후 가장 성공적인 마케팅 구사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전략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